아까 혹시 그 질문 남겨주신 분 중에 이게 다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고 나중에 별도로 아까 안내드린 것처럼 제가 교육 끝난 후에 별도로 이제 정리를 해서 그 공지사항에 이제 우리 납세자 세법교실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놓고 그리고 홈택스의 공익법인 안내 포털이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안내를 드릴 건데 이제 다 답변을 질문하고 답변 내용을 공유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전용 계좌 개설 신고 관련해서 이제 기존에 사용하시던 계좌도 반드시 이제 신규로 개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도 그 고유목적 사업 계좌로 전용 계좌로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좌 신고하는 방법은 이제 홈택스에서도 가능하신데 이 뒤에 자료에 추가를 해놨으니까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법인 재지정 관련해서는 이제 오후에 그 기부금 관련해서 이제 따로 이제 관련 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그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 보고에 대해서 이제 질문 주신 분 계신데 이때는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 보고 같은 경우는 이 기준이 아까 보셨듯이 보시면은 이 해당 과세기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문의하셨던 이제 주셨던 내용이 23 사업연도 출연금이 5억 원이면 이제 보고 의무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 다음에 24년도 출연금이 1억 원이다. 이때는 다른 요건에 대해서 이제 자산가액에 이제 해당 않는다 보고 이때는 1억 원이면 보고 의무가 없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해마다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각각의 이 종자산 가액은 누적된 가액이다 보니까 이 요건이 해당이 안 되고 이 금액만 만약에 기준이 이제 종자산 가액이 거의 없다 하고 이 수익 금액하고 출연재산 합계액이 만약에 조금씩 매년 다르다 하면은 그럴 경우에는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종자상가의 기준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보시면서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만약 공익법인이 됐다고 하시면 그러니까 24 이제 종료일부터 다음 이제 해당 사면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되다 보니까 이때는 25년도 12월 말 법인 같은 경우는 25년도 4월 말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결산 공시 기본 정보 입력을 하실 때 이사수라든지 고용직원 같은 경우는 연도 말, 그러니까 12월 31일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12월 30일 대사자가 하시면 포함을 해서 그리고 이사 같은 경우에도 실제 해임이 만약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임이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포함을 해서 연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지금부터 이제 고유 목적 사업과 관련해서 이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자료와 관련해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고용주 사업 관련해서 이제 우리 공익법인이 이제 지켜야 할 이제 세법상 의무입니다. 앞서서는 이제 납세 협력 의무로 해서 제출하거나 그런 부분이었고, 지금은 이제 고유 목적 사업 관련 지켜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하는 이유가 원천적으로 기본적으로 그 재산을 이제 무상으로 받으면서 이제 증여세나 이제 상속세 등 이제 이러한 부분이 면제가 되다 보니까 그 각 출연재산에 관련된 여러 의무사항을 지켜야 되고 만약에 이럴 이제 위반이 만약에 지켜지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당초에 면제받았던 정리세라든지 아니면 가산세를 납부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꼭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그래 좀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뭐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전부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출연재산을 만약에 매각을 했다. 그리고 수익 사업으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임대사업으로 이제 운용을 해서 이때 발생된 소득이 있다. 이런 경우에도 그 모두 이제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준을 초과해서 일정 기준을 초과해서 출시에 보유가 제한되고 있고, 그리고 수익용 출연재산 가액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공익 목적에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따로 요건이 이제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출연자나 이제 그 관련된 특수관계인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공익법인 내에 만약에 이사가 되거나 그리고 임직원이 되는 것도 제한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의 광고나 이제 홍보를 했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안 받고 이제 출연 재산을 이제 출연자들에게 이제 사용하거나 이제 수익하게끔 하시는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출생지, 직업, 학연 등에 따라서 특정 계층에게만 이제 혜택이 제공이 되는 이런 부분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공익법인 해산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그 남은 재산을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유사한 공익법인에 기속시켜야 된다는 이러한 이제 지켜야 할 의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가지고 증여세 등이 이제 면제가 되는 만큼 이런 각각의 의무사항이 존재한다는 점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서 각각의 의무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지만 지금 저희는 이제 신규 공익법인이라고 해서 이제 가정하에 다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처음부터 이거를 다 알고 지나가겠다 하시는 것보다는 처음에 이러한 큰 틀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중에 보실 이제 세무 안내 책자라든지 그런 내용을 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더 추가를 해 나가시면은 오히려 그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이제 첫 번째로 출연 재산을 직접 공익 목적 사업 등에 사용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공익법인은 이 아래쪽에 먼저 보시면 이 법령상이라든지 행정상에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사용이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그 주무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우리 해당 공익 목적 사업의 인가라든지 허가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경우에 그 이러한 경우에 출연재산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 우리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 목적 사업 등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년 이내라고 해서 3년까지만 사용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익 목적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3년 내에 이제 사용을 하다가도 곤란한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이러한 상황이 있다 하면은 이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해당 출연 재산을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전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를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공익 목적 외로 사용했다거나 아니면 3년 이내에 미사용을 한 경우, 그리고 3년 이후에도 이제 공익 목적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에는 그러한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증여 시기로 봐서 이제 증여세를 이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부터 이제 직접 공익 목적에 계속 사용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직접 공익 목적 사업 등에 한번 보시면 정관상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을 하는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의미를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출연받은 재산을 곧바로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아까 운용소득에서 보셨던 뭐 정기예금이라든지 뭐 임대사업 등의 수익용 아니면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을 하거나 그리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다른 공익법인 내에 제출을 하는 것을 직접 공익 목적 사업 등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돼야지만이 이제 인정이 되니까 이런 외에 만약에 이런 이 목적외로 본다고 할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가 이제 월물이 증여세 부과가 되지 않도록 출연받은 시점에 이런 사용 계획을 잘 세우시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 계획을 세우시면서 3년 이내에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우리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이제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출연받은 재산을 이제 이런 매각하면서 발생되는 그 출연재산 매각 대금을 그냥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매각 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그리고 2년 이내에 60% 그리고 3년 이내에 90% 이상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때 만약에 사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용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2년까지는 1년이나 2년 이내까지는 미달 사용액에 대해서 10%의 이제 가산세가 이제 부과가 되지만 만약에 3년이 경과를 한 경우에는 이때는 가산세가 아닌 증여세가 부과가 된다. 이 점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그 고유 목적 사업 외로 임의로 이제 사용을 한 경우라고 하면은 이런 3년, 1년, 2년, 3년이랑 이제 기간하고 상관없이 매각 시점을 이제 증여 시기로 봐서 증여세가 이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각 대금은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매각 대금으로 직접 공익 목적 사업용 이제 재산하고 아니면 수익용, 수익 사업용 재산을 취득을 하는 경우를 이제 사용한 걸로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기서 이제 주의할 부분이 수익용 재산 중에서는 6개월 기간을 정할 수가 있는데 6개월 이상의 이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것만 직접 공익 목적 사유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지. 이 매각 대금 중에 일부를 이제 수익용 재산 중에서 6개월 미만, 그러니까 3개월 만기에 정기예금에 예치를 하는 경우나 아니면 6개월 미만의 주식을 취득을 해서 6개월 미만 이제 보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이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을 했다는 실적을 봐주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드시 여기서 이제 아시고 계셔야 될 게 6개월 이상의 예치를 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 이 점을 꼭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무 사용 비율을 이 1년 이내에 1년, 2년, 3년별로 의무 사용 비율을 반드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이라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출연재산을 이제 수익용 또는 수익 사업용으로 운용을 해서 사용을 해서 발생되는 소득. 그때 예를 들어서 아까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그러니까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때는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1년 이내에 직접 공익 목적 사업의 80% 이상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4년 올해 이렇게 발생을 한 운용소득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내년 이제 25년 12월 31일까지, 25년 12월 31일까지 80% 이상을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조금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때도 이런 사용 기준이 이제 80% 이상인데, 이 기준에 미달을 했다고 하면은,
이때는 이제 미달 사용액의 10%의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 그리고 그 공익 목적 외로 사용을 했다고 하면은 운용소득 금액과 목적의 사용 금액의 비율만큼의 그 출연재산의 평가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가 되니까 이 점을 꼭 좀 유의를 해주시는데, 80% 이상을 해당 사업년 이제 운용소득이 발생한 해당 사업년 종료부터 1년 이내에 80% 이상을 사용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꼭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이제 용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렸고, 잠깐만 여기서 이제 쉽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게끔 한 번 더 이제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운용소득은 이제 출연받은 재산을 곧바로 이제 정관상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우리가 수익용, 수익 사업용이나 그러니까 그 정기예금이나 임대 사업에 사용을 해서 이러한 수익 사업 이제 예금 등에 해서 수익 사업 이제 임대 사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예금이나 수익 사업에 사용을 해서 발생되는 이자나 배당 소득, 임대 소득, 임대료와 같은 이러한 소득을 이제 운용 소득이라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하실 부분이 이 아래 이제 두 가지를 구분을 꼭 좀 해주시면 좋은데, 보조금은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있다. 이때 이러한 보조금은 출연 재산이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운용소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출연 재산을 사용을 해서 발생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조금처럼 이 출연 재산이 아닌 자산으로부터 만약에 소득이 발생을 했다. 이때는 이제 운용소득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출연재산, 일단 기본적으로 출연재산이어야지 많이 이제 거기서 발생되는 소득 금액을 이제 운용소득이라 하는 것이지, 출연재산이 아니라고 하면은, 보조금처럼 아니라고 하면은 굳이 이거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 중에서 일부 이제 뭐 지켜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려세가 해당 그 자산에 대해서 정려세가 부과가 됐다. 이래 하면서 사후 관리가 정려세가 당초에 면제받았던 그 정려세를 그 부과가 돼가지고 그러면 사후 관리가 이제 종결됐다. 이제 그러한 종결된 그 자산으로부터 만약에 발생이 되는 소득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미 이제 정리세가 부과가 됐기 때문에 그 자산에서 운용소득이 어떤 소득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그 소득도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례를 한번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시를 첫 번째 겁니다. 출연재산 60만 원에서 800원의 이자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보조금 40만 원에서 200원의 이자가 발생했다. 이때 이자는 총 1,000원의 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출연재산을 원천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조금은 출연재산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출연재산 60만 원에서 발생된 800원의 이자 소득만 이제 운용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의결권 있는 A 주식 10%를 보유하고 있는 갑공익법인이 19년 주식 5%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를 한 후에 21년 10만 원을 배당을 받았다. 이때 10%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5%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이제 납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증여세가 부과되면서 사후관리가 종결됐다 보니까 10만 원이 이제 10%에 대한 A 주식 10%에 대한 그 배당이 10만 원이긴 하지만 이미 5%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납부가 됐기 때문에 이 10%는 5%, 그러니까 50%이 반이다 보니까 10만 원 중에서 5만 원만 운용소득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 을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 사업에 미사용해서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미 부동산 평가액을 증여세가 이제 부과가 됐다. 이때 이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을 이제 임대소득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미 정년세가 부과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임대소득은 아무것도 이제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간 말씀드리면 그 매각 대금 중에서 6개월 이상의 수익용으로 운용을 한다는 이제 전제하에 수익용 재산을 이제 취득을 하면은 직접 공익 목적 사업 사용 실적으로 인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운용 소득은 그 매각 대금하고는 달리 이제 수익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공익 목적 사업 사용 실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수익용 정기예금용을 운용을 해서 발생된 운용소득인 이자 수입을 다시 이제 수익용 재산인 정기예금에 예치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 목적의 사용에 따른 이제 증여세가 이제 과세가 되지는 않지만 그 사용 실적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그 운용소득을 80% 이상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80% 이상 산정을 하실 때 이 부분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식 보유와 관련된 의무 사항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놓치 한번 내용이 있긴 한데, 여기서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5%로 되어 있지만 이 해당 공익법인이 5%를 초과해서 보유를 하고 있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냐, 이게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고, 만약 이제 출연자 A라는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공익법인 이제 각 세 곳에 각각 2%씩 동일 기업에 제 주식을 출연을 했다고 하면, 이 경우에 출연자를 기준으로 세계 공익법인이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을 이제 2%씩 해서 6%를 보유한 걸로 계산을 하고, 이때 5% 초과분인 1%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 초과 여부를 계산을 할 때 출연자 기준으로 다른 공익법인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기업의 주식 보유 비율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서 아까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의무이행 요건이 있었는데, 아까 네 가지가 있었는데, 이 의무이행 요건을 충족을 하는 경우에는 10%까지고, 그리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음을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예자선, 장학,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20%까지 허용이 되고, 그리고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라 해서 그에 대한 공익법인은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이제 5%만 이제 제한됩니다. 그리고 계열 기업에 속하는 공익법인은 우리 특수관계 있는 기업의 주식을 공익법인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해서 주식을 보유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다만 회계감사나 그 계산서류 공시, 전용계사켓을 사용할 때는 50%까지 보유를 가능합니다만, 이 부분을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상정법 48중의 11항이 이 앞에 보셨던 의무이행의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이행 요건을 충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동일 내국법인 주식의 5% 초과 보유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가 되고, 그리고 계열기업 주식의 총자산가액의 30% 초과 보유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각 사안별로 보유 한도하고 의무이행 요건을 조금 숙지를 좀 해주셔가지고 이러한 증여세나 가산세가 부과되는 일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출연재산 가액의 1% 또는 3% 이러한 일정 비율 의무 사용 관련된 의무입니다. 이 내용 보시면 이제 의무 이행 대상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총자산 가액의 5억 원 이상 또는 해당 사업연도 수익 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그리고 앞서서 이제 살펴본 이제 주식 보유 관련 의무 이행 신고 대상 공익법인은 수익형 출연재산의 1%를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 우리 공익법인이 그러니까 무수익 자산, 예를 들어서 주식을 갖고 있는데
배당은 이제 배당이 이제 발생을 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 이제 수익이 없는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이라는 것을 이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공익사업에 지출을 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입된 규정으로 21년부터 해서 이제 도입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연이 있어가지고 도입된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그 의무사용 기준금액은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종사상 가액에서 부채와 단기순이익을 차감한 금액의 1%가 이제 의무사용 기준금액입니다. 이때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종차상 가액에서 제외해서 기준금액을 산정을 하고 이제 사용 실적을 계산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 대상 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이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무 사용 그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 사용액에 대해서 10% 가산세가 부과되니까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잠깐 이제 그 방금 이제 문의 주셨던 거에서 말씀을 드리면 채팅에 대한 질의응답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녹화가 이제 다 돼서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될 거고.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질의응답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시간이 이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서 신중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답을 못 드렸다 하더라도 채팅을 통해서도 못 드렸다 하더라도 그리고 직접 말씀으로도 못 드렸을 때도 그 전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 이제 답변으로 정리를 해서 이제 공지사항에 등록을 해 놓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은 조금 부담이 없으실 것 같고 지금 방금 보셨던 이 출연예산 가액 1% 또는 3% 의무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의무이행 대상이 있습니다. 이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만 이 부분을 이제 꼭 유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출연자 등의 이사 지임 시 지켜야 할 이제 의무입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 세법에서는 그러니까 출연자 등이 공익법인의 이사나 임직원이 되는 것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주 내용이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현재 이사수의 5분의 1을 초과해서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만약에 되는 경우에는 이때 5분의 1을 초과하는 이사나 임직원에게 지출되는 그러니까 급여, 판공비 이러한 부분에 직접 또는 간접 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이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이러한 그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에 해당이 되는지는 이제 먼저 상정법 시행령에 38조 1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는 이러한 출연자와 공익법인의 관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데 만약에 출연자가 단독으로 출연해서 설립했거나 그리고 아니면 특수관계 있는 자와 공동으로 출연해서 설립을 했거나 아니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단 제한 규정이 적용이 되니까 이번 우리 신규 공익법인이 이하제에 해당되는 형태로 설립됐는지 아니면 선임된 이사의 과반수가 출연자하고 그 특수관계로 구성되었는지를 이제 검토를 하신 후에 그리고 선임된 이사와 채용된 임직원이 이 출연자랑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 아래쪽에 가산세가 제외돼서 임직원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이제 의사나 학교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의 학예사, 그리고 연기관, 연구원 등은 가산세 제외된다는데 이 왜 제외가 되냐 하면은 이러한 분들은 원활한 이제 공익 목적 사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까지 이제, 이제 이분들까지 이제 임직원으로 해서 경비를 무조건 가산 제외를 하면 안 되니까 반드시 이러한 원활하게 공익 목적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러한 분들은 채용이 허용되니까 채용이 허용되고, 그리고 그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가산세에서 부과 대상이 제외되니까 이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을 위한 광고 홍보 금지 규정입니다. 우리 공익법인은 이제 계열기업을 이제 광고를 하거나 이제 홍보를 하는 경우에 그 해당 광고 홍보 매체 비용에 대한 그 비용 전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문이나 TV, 그리고 인터넷 등의 이제 매체를 통해서 내국 법인을 위해서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그 특정 상품의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한다든지, 그리고 팜플렛이나 입장권 등의 특정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이제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혹시나 우리 공익사업 관련해서 행사를 진행을 하시는 경우에 이러한 이제 사례가 발생이 하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기 내부 거래 금지로 이제 이랑 관련된 이제 의무입니다. 우리 공익법인이, 그러니까 출연받은 재산이나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 그리고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 대금 등을 그 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안 받고, 그러니까 지급받지 않고 사용 수익을 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또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부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동산을 출연받았는데 출연자나 아니면 그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아니면 주변 시세보다 낮게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서 그 부동산을 사용하게끔 하는 경우, 그리고 뭐 기부받은 현금을 저리로 이제 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 만약에 무상으로 사용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재산 가액 전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해서 이제 증여세가 이제 부과가 되고, 그리고 저가로 이 사용 수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대가하고의 차이에 해당되는 비율만큼의 출연재산 가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사용 수익을 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 이 부분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따라서 보통에 보면 저희가 보면은 이제 임대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조금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무상이나 저가가 아닌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인정이 되니까 그때는 이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상으로 한다든지 저가로 사용을 수익하는 경우에 이러한 부분이 이제 금지가 되고 있다. 이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특정 계층에만 이제 공익사업의 혜택을 제공을 하는 것을 이제 금지를 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내용 보시면 우리 공익법인이 그 출연받은 재산은 사회 전체의 불특정 다수인에 의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사회적 지위나 이제 직업, 근무처, 출생지 등에 의해서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을 하는 경우, 그리고 출연 재산을 공익 목적에 이제 안 맞게끔 맞게 사용하지 않은 걸 봐서 이제 증여세가 이제 과세가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이제 제외되는 일부 허용되는 요건이 있는데, 한번 보시게 되면 공익법인의 설립 또는 정관의 변경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주무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서 그 공익사업의 수혜자를 범위를 정하는 경우 등은 이런 경우는 이제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특정 계층에게만
공익사업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이 점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세법상 지켜야 할 의무 중에 이제 마지막 의무인데, 이제 해산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해산을 결의한 후에 청산 절차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자녀 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배부를 하는 것이 이제 원칙입니다. 다만 우리 공익법인 같은 경우는 국가나 지자체 아니면 그 동일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공익법인에게 자녀 재산을 이제 기속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만약에 이를 위반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재산 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걸 봐서 이제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가세가 되고, 또한 이제 자녀 재산을 자녀 재산을 이제 받은 이 기속자에게도 이제 증여세가 가세가 되니까 이 부분을 꼭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취지가 공익법인이 이제 국가를 대신해서 공익사업을 영위를 하는 거고, 이제 그에 따른 이제 다양한 이제 아까 뭐 상증법이나 이제 법인세 그리고 부가세 측면에서 세대 지원을 이제 받고 그 내용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고 있는데, 그래서 끝까지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의무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잘 지켜주셔가지고 잘 준수하실 수 있도록 주의를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상으로 이제 공익법인에 대해서 공익법인 지켜야 될 세법상 의무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 공익법인을 위한 이제 저희가 그 제공을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돼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홈택스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먼저 홈택스 들어가시게 되면은, 제가 뭐 출연재산 보고라든지, 뭐 결산서류 공시, 그리고 모든 내용들을 이제 이 홈택스를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맨 먼저 들어가시게 되면, 요 위에 이제 메뉴가 우리 공익법인 관련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쪽 메뉴가 있고 뭐 위쪽에 메뉴가 있는데,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이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공익법인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면은 이 아래쪽에 이렇게 내용이 지금은 잘라져 가지고 세 번째로 보이긴 하지만 원래는 더 아래쪽에 있거든요. 이렇게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공시라고 메뉴에서 이랬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 방법보다는 바로 처음에 메인 화면에 들어가 보시면 이 세무 업무별 서비스라는 곳이 바로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지금은 2페이지 있는데, 지금 신고 기간이라서 1페이지 노출시키고 있지만 다른 보통 때 같은 경우는 2페이지나 3페이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첫 페이지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보인다 그냥 가시지 마시고, 이걸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이 공익법인 종합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이 공익법인 종합 안내를 클릭해서 바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이러한 공익법인 안내 포털로 이렇게 연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데, 이 보시게 되는데, 앞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공익법인이 이행을 해야 되는 협력 의무가 아까 뭐 결산수류 공시라든지 출연재산 보고 의무, 그리고 전용계좌 개설 신고, 그리고 뭐 주식 관련해서 신고도 있고 기부금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러한 그 각각의 해당 협력해야 될 의무 사항들을 이제 몽땅 여기에 모아놓은 게 공익법인 안내 포털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 공익법인 종합 안내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게 공익법인 안내 포털 연결되고, 이때는 이제 각각의 크게 메뉴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공익법인 세무도움 정보 안내가 있고요. 그리고 공익법인 뉴스레터하고 또 이렇게 메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이 공익법인 세무도움 정보 안내를 클릭을 한번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각각의 일이 다른 차로 연결되면서 공익법인 세무도움 안내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앞서서 지금 4월에 신고가 진행되고 있는 공익법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24년도에 신규 공익법인을 보고 이제 진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신고 의무는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신고에 대한 방법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내년 같은 경우에 됐을 때 우리가 신고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아야지 우리 공익 이제 홈택스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세무도움 정보에 안내 들어오시면 이 신고 실무 교육 동영상을 바로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그리고 출연재산 보고라든지 홈택스에서 그리고 계산공시라든지 이러한 또 신고 방법을 또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법인에 대한 그 세제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각종 의무가 무엇이 있는지 클릭을 하시게 되면 국세청그 누리집으로 연결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각각에 다 연결해 놨으니까 이제 어떤 내용이 필요하시다 보시면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 홈택스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이 공익법인 안내 포털에만 들어오시면 모든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이 공익법인 뉴스레터라고 여기서는 이 앞에서 보셨던 공익법인 뉴스레터 클릭을 하면 여기 들어오게 되는데 이 뉴스레터는 보시면 저희가 이제 각종의 신고 일정이라든지 세법상 의무사항 중에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정리를 해가지고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 이메일로 이러한 뉴스레터를 이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 이런 뉴스레터를 받고 싶다 하시면 여기에 경로가 나와 있는데 회원 정보에서 뭐 수정 바로하기 그리고 상세 정보에서 이메일 수신을 하시면은 이제 이제 신청해 주시면은 다음 달부터 매달 발송되는 뉴스레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뭐 이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주 내용이 별도로 더 있는데 한번 이 공익법인들이 우리 공익법인이 이제 놓쳐서는 안 되는 유의사항 등을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한번 받아보시면은 업무 처리 시 유용하실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질문이나 나중에 답변은 여기에 공지사항에 하고 그리고 국세공무원 교육은 그 납세세법교실 홈페이지에도 이제 등록을 해 놓을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는 앞에서 이제 도움 받으실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지금은 각각의 이제 공익법인 안내 포털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각각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 중에서 우리 해당 사면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홈택스를 통해서 이제 결산서를 공시를 해야 된다고 이제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공시 공개 등록 메뉴를 보시게 되면 이제 결산서를 공시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통합신고 작성이라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4월부터 제공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원래 우리 공익법인들이 출연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모든 공익법인들은 계산서를 공시를 해야 된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이러한 협력 의무를 각각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출연재산 보고랑 계산서류 공시랑 나중에 혹시 작성을 하시게 되면 중복된 내용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계산서류 공시는 제출 안 돼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조금 두 가지를 각각을 이행하셔야 되다 보니까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두 가지를 합쳐서 한 번에 이행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종합신고라 작성이라고 지금 메뉴를 올해 4월 달을 개통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그 협력 의무를 진행을 하실 때 공시나 출연선 보고를 하실 때 각각 하셔도 되고 그리고 종합신고 작성을 하셔도 하나를 메뉴를 이용을 하셔도 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이 서비스가 첫 번째로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산서류 공시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신고도움자료, 통합신고, 표준서식, 간편서식, 과거사면, 결산 공시라는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 표준서식과 간편서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결산서를 공시해서 그 의무이행 기준 금액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총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익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 표준서식을 통해서 계산서를 공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종사상가액이 5억 원 미만이면서 이제 위에는 AND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이게 오화입니다. 또는이고 그리고 간편서식 대상 같은 경우는 AND입니다. AND.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는 경우에만 간편서식 대상이지 이 차이점이 있으니까 한번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종사상 가액이 5억 원 미만이면서 수익금액과 출연받은 재산 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간편서식으로 공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 공시공개 이 각각의 이 여기서는 이번 보시면 이거는 지금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등록이라는 메뉴고 이 열람이라는 메뉴입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건 또 별도의 메뉴다 보니까 2번과 3번 중에 여기서는 별도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2번은 공시된 부분 열람을 한 다 열람이고 조회를 한 부분이라서 안 해도 된다는 거는 이제 2번은 1번을 한다고 하면은 2번은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차이점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회계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공시서식을 작성을 하실 때 직접 작성을 하실 수도 있고 직접 작성하시면 건건히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여쭤보셨던 이 회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 세무대리인들이나 회계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공익법인에서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근데 지금은 모든 회계 프로그램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회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허용이 되고 있는데 그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파일을 생성을 해서 그 파일을 가지고 와가지고 파일 변환 형식으로 이제 파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업로드를 시켜서 이제 제출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작성하시는 방식이랑 이 파일 변환하는 방식이 이제 있습니다만 모든 굳이 이걸 하신다고 하시면 굳이 파일 변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아까 통합신고를 눌렀을 때 여기서 이 통합신고 작성을 눌렀을 때 나오는 화면인데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는 표준 계산서를 표준 공시 대상자하고 그리고 출연재산 보고를 함께 해야 되는 경우에 이때 통합신고를 이용을 하시면 그 각각 작성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없으니까 이제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두 번째 공시공개 열람 메뉴입니다. 이제 공시공개 열람 메뉴인데 이때 보시면 첫 번째 결산서류 공시 열람, 기부금 모금액 활용 실적 열람, 결산서류는 제공신청 및 내려받기, 기부금 단체 간편 조회가 있는데 이거는 앞서서 봤던 공시 내용을 열람을 할 수 있는 내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결산서 공시 열람은 이제 하나씩 보시면 여기서 우리 공익법인도 있고 다른 공익법인들이 이제 공시한 내역을 여기서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을 하실 수 있으시고 그래서 각각의 아까 결산서류 공시는 홈택스에서만 가능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 홈택스에 이 공시를 하게 되면은 외부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닌 다른
모든 이제 일반인 그리고 기자 모든 분들이 이 화면을 통해서 이 공시 열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방금 이제 신고를 완료한 후에 이제 놓치거나 만약에 누락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경우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불이익이 만약에 예를 들어 12월 말 법인 같은 경우는 4월 말까지 이제 결산서류 공시랑 출연예산 보고서 작성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를 안 했을 경우에는 이제 가산세가 되지만 해당이 되는데 이게 바로 4월 말이 지났다고 해서 4월 말이 지났다고 해서 그리고 오류로 잘못 작성했다 누락이 됐다 해서 바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추후에 4월 말까지 그리고 1월 말 법인 같은 5월 말까지 신고를 받고 2월 말 법인 6월 말까지 신고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이게 저희가 공시된 내역을 다 점검을 한 후에 실질 공시를 안 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오류가 있다 했을 때는 그때는 한번 안내를 드립니다. 안내를 드리고 난 뒤에 그 뒤에 그때도 이제 안내를 받은 뒤에 그때 이제 공시를 하거나 그리고 잘못된 오류라든지 그리고 누락된 내용을 기재를 해서 재공시를 해서 이제 해주시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굳이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간이신고라는 게 그 혹시 간편서식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간편서식 그 대상이 여기 해당 소규모 공익법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만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공시가 표준서식이랑 간편서식 두 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 통합신고는 출연재산 보고서랑 결산서류 공시를 같이 하는 화면이긴 한데 결산서류 공시 중에서도 이 표준공시랑 간편서식이 두 개가 있었는데 이 간편서식은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표준서식만 이 통합신고를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상당히 말씀드릴 게 그러니까 그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4월 말 이후에도 수정을 하셔가지고 제공시를 또 직접 저희가 시청에서 안내가 나가기 전에 이제 수정할 사항을 발견해가지고 먼저 수정해서 공시를 하실 수도 있으신데 이때는 수정 제공시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이때 제공시를 하는 사유를 이제 기재를 하시고 그리고 그 이력들이 4월 말에 공시를 했는데 그리고 5월 말에 또 뭐 수정상에서 재공시를 했다. 이러한 내용들이 다 이력이 다 공개가 됩니다. 4월 말에 뭐 정기신고기간에 여러 번 하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제 최종분만 공개가 되지만 정기신고기간 이후에 다시 공시를 하나 했다. 수정할 내용이 있어가지고 공시를 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 거 정기신고에 들어간 거 그리고 재공시한 거 그리고 2차, 3차 이런 부분들도 공개가 되다 보니까 그럼 처음에 공시를 하실 때 법정 신고 기한 내에 공시를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부금 모금액이랑 활용 실적을 열람을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아까 여기서 앞서서 보시면 기부금 모금액 활용 실적 열람이라는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오면 이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기부금 단체별로 등록한 기부금 모금액 및 그리고 활용 실적을 또 기간별로 그리고 단체 구분별로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을 통해 가지고 조회를 열람을 하시고 어떤 공익법인이 어떤 곳에 기부금을 어떤 곳에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결산서류 등 제공 신청 및 이제 내려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개인보다는 각각의 일부 연구기관 등이 사용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부금 단체를 조회를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그 기재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하고 공익단체를 이제 조회를 하실 수 있으신데 이 공익법인으로 여기 보시면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날짜, 그리고 만약에 취소가 됐다면 취소된 날짜,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공익법인 납세 협력 의무 이행 여부라고 해서 최근 2년간에 우리 공익법인이
이행한 그 의무사항들을 여부로 해서 기부금 공개를 했으면 여여 될 것이고 결산서를 공시를 했으면 여여를 해서 이렇게 그 내용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세 번째, 출연재산 보고 신고 보고 의무안에 출연재산 보고 제출, 그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공익법인 전용계산 개설 신고, 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가 있습니다. 이때는 한번 하나씩 또 보시게 되면 보면은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 이제 아까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여기 신고 도움 자료가 있고 통합 신고가 있고 또 일반 신고 출연재산 보고서 그 작성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직접 아까 공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고 회계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파일을 이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도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쭤보셨던 그 전용 계좌, 여기서 전용 계좌 개설 신고를 클릭을 해서 여기 들어오게 되면 여기 이 전용 계좌 공익법인 계좌 신고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업용 계좌랑 공익법인 계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공익법인 계좌를 선택을 하시고 우리 신규 공익법인이다 보니까 아무런 기존의 계좌가 없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공익법인 계좌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계좌번호를 넣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이때는 없어가지고 이 계좌 추가라는 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계좌 추가를 하시고 여기에 은행명이랑 계좌번호를 입력을 하신 후에 신청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신고가 완료가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 말씀드린 이게 애매하다. 이게 신고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보수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모두 다 신고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 정보 공개 여부에 여하고 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정보 공개 대상이 계좌번호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여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계좌번호가 전체에 다 보이는 거고 부를 선택을 하면은 별표 처리되는데 이거를 하나 저걸 하나 아무런 뭐 꼭 이걸 해야 돼 그거는 아무런 그 없으니까 그냥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뭐 이걸 열을 해야 된다, 풀을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으니까 그래서 입력하시고 조회하기 하셔가지고 계좌 추가를 하셔서 이제 번호 입력하시고 입력을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이제 간단하게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여기 보시면 뭐 기부금 단체 추천 보고 전자기부 영수증 주기적 감사인 지정 공익법 탈세 제보 이런 메뉴가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해당이 되시면 한 번씩 클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이제 국세청 누리집으로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국세 신고 안내라고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 아래쪽에 법인 신고 안내가 있는데 법인 신고 안내가 있는데 이 아래쪽에 이 공익법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 공익법에 대한 도움되는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익법인 개요부터 해서 주요 신고 의무뿐만 아니고 최근 뭐 개정세법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주요 신고 의무에서 각각의 출연선 보고 제출 의무, 외부 전문가 대모항에서 의무 이런 이 가로가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각각에 해당되는 하면 연결되면서 하면서 이제 어떤 내용인지 내용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각종의 서식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신고를 하는 홈택스 화면으로 바로 이동해서 이제 작성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참고 자료실에 이렇게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라든지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 이게 책받침 여기 아래쪽에 공익법인 세무안내 요약 책받침이라고 해서 지금 이 파일이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 세무안내 책자랑 이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는 있으신데 만약에 혹시나 이 세무안내 책자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가까우신 그 세무서에 자녀분이 그 법인세가로 문의를 하시면 재산 법인세가나 법인세가로 이제 문의를 하시면 되는데
그 자녀분이 있는지 한번 문의를 하신 후에 만약 필요하시면 방문하셔가지고 수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익법인 세무안내 이 책자가 일단 법령에 있는 내용들을 모든 내용을 이제 다 싣고 그리고 관련된 예규나 뭐 판례라든지 그런 내용을 다 실어놨습니다만 그 업무를 하실 때 이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도 참고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이제 법령의 법 조문을 먼저 보신 후에 한 번 더 이해를 하실 때 이 세무안내 책자를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국세청 누리집에 참고 자료실 밑에 동영상 자료실이라고 해서 여기에 올해 이제 4월 달 신고를 위해서 3월 달에 저희가 여기 각각의 신고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제작을 하고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각각의 화면들도 우리 홈택스에서 만약에 출연재산 보고랑 공시랑 들어갔을 때 각각의 또 화면별로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이라고 여기서는 이 법령도 찾을 수도 있고 뭐 주요 예규나 판례 등을 이제 찾으실 수가 있으신데 저희 직원들도 모든 이제 판례나 예규를 여기서도 다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제 다 각각의 사정이 다르다 보니까 이 판례들을 그래 질의 해신이나 예규를 다 여기 찾아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익법인을 하면서 이제 운영을 하면서도 를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을 이제 메뉴바에서 법령을 클릭을 하시면 세법뿐만 아니라 이제 뭐 고시나 훈령, 개정세법 해설도 이렇게 다양한 자료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세법 해석내로 들어오시면 질의해신 부분이 있는데 이 질의해신 부분에서는 우리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동안에 제공된 답변들을 저희가 제공된 답변들을 이렇게 해서 이 공익법인을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을 하실 때 주요 키워드 우리가 궁금한 부분을 출연재산 보고 뭐 아니면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 이제 이렇게 해서 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찾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생산 일자성으로 정리를 하든지 하시면 재건 내용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판례인데 판례에서는 여기서 이제 보시면 판례도 있고 뭐 과세전 적부 심사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런 사례도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신데 여기서도 똑같이 아까 지뢰신처럼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제 도움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하면은 새벽교실 이제 동영상 우리 납세 새벽교실 당초에 신청하실 때 여기서 아마 참가 신청을 하셨거나 아니면 QR코드로 연결하셔서 신청하셨을 건데 여기에서 그 오늘 동영상도 여기서 다 제공을 하고 있고 제공하고 할 예정이고 기존에 녹화된 동영상도 여기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법인 동영상 교육 들어가시면 법인세를 하시면 이거는 올해 4월 달에 제공된 진행했던 납세세법 교실인데 이때는 신고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주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필요하시면 이 동영상 이런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담 여부 사전 상담 제도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데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전 상담 제도란 무엇이냐 보시면 우리 세법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본인, 뭐 친족, 뭐 사용인, 임명권자, 그리고 이사장님, 그리고 이사 가반수 일을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상 혼자서 이 책을 찾아가면서 법령을 보면서 이게 어려운데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이제 파악하시기 어려운 부분을 이, 특수형에 해당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끔 이제 해서 사전 상담 제도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사라든지 아니면 임직원을 채용을 하고 있는 공익법인이나 아니면 이사나 임직원을 신규로 채용을 하거나 변경하려는 이제 공익법인들 같은 경우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청을 하셔도 되고 우편이나 방문 접수등으로 신청을 하시는데 이때 신청서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접수를 해주시면 이제 신청을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은 신청서를 접수해 주시면 저희 해당 부서에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그 검토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제 결과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을 하시면은 개인적으로는 뭐 조금 고민을 내는데 고민을 들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그리고 큰 혜택이 이 제가 실질적으로 아까 고유목적 사업 관련해서 이사와 임직원 채용 관련된 부분에서 지켜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중에서 답변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관리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이런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업무를 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저희 뭐 세청 본청으로도 문의를 주셔도 되고 그리고 지방부세청에도 그리고 세무서에도 그 공익법인 전문 상담팀이 별도로 이제 직원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언제든지 이제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 주시는 뭐 주저하시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끝으로 주요 FAQ 이제 이 부분을 자료로도 지금 제공을 해드리는데 하나씩 이제 큰 부분만 해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가지자체로부터 아까 보조금만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별도의 출연받은 재산이 없다. 이때는 출연재산 보고 제출 대상이 아니다. 근데 출연재산 보고 제출할 때 당해 연도가 별도 출연받은 재산이 없고 그제는데 출연받은 재산 중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 이해를 하실 때 출연받은 재산, 그 출연재산 보고서에서 작성할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본점에서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된다. 굳이 지점은 지점대로 본점 본점대로 따라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혹시 우리 이사장님은 죄송합니다. 그 운영소득으로 취득한 잠시만요. 이사장인데 이러한 경조사업이나 판공비 등을 지급을 하는 경우에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출연받은 재산은 이제 3년 내에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토지나 건물을 이제 토지를 출연받아 가지고 건물을 신축을 하는데 이때는 신축하는 경우는 오랜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한 시점은 언제로 3년 내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시점을 언제로 봐야 되냐? 이때는 건물 신축 공사를 착공한 때에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그러니까 운용소득으로 이자소득이나 임대소득 발생을 해서 취득한 재산에 매각대금도 사후관리 규정에서 적용이 되냐, 이런 부분은 이제 사후관리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해를 하실 때 제일 쉬운 방법이 모든 출연재산과 관련된 소득인지 이제 아닌지를 구분을 하셔가지고 출연재산과 관련된 모든 소득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사후관리 의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정리세가 부과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은 정리세가 부과가 됐다고 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이미 종결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정리세가 부과된 경우 아니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사후관리 의무가 있다 보시면 그게 제일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매각대금
매각 출연예산 매각 대금을 1년 만기 정기 예금에 예치를 하는 경우 1년 내에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30%를 사용하지 못한 걸로 부과 가산세가 부과되냐 이렇게 있는데 이때 매각 대금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그러니까 반드시 6개월 이상이어야 됩니다. 6개월 이상 운용하는 수익을 재산을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한 걸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보시면 이사 5분의 1 지임 제한 적용 시 감사도 이사에 포함이 되나요? 이때는 이사의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아니한 감사는 이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정리세를 이미 납부한 출연재산에 대해서 계속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과세된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세법상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익법인 전용 계좌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월 말에 만약에 지정 고시를 받았다. 이때는 고시로부터 3개월 이내이나 보니까 3월 말에 지정 고시를 했다고 하면은 6월 말까지 반드시 신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조금 애매모호하다 하시면 가급적 신고를 하시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부금을 만약에 출연을 받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슬립을 할 때 기부금을 출연받거나 그리고 이제 올해의 기부금 등의 출연 재산을 기부금 등으로 기부금을 받고 출연 재산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반드시 해당 사면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인 그러니까 내년에 출연재산 보고서를 꼭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보고도 있으니까 기한 내에 누락되지 않도록 한 번씩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임원이나 직원을 채용을 하신 경우에는 그 출연자하고 그의 친인척 등의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였는지 그리고 임직원으로 고용됐는지 이 부분을 꼭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점 외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지점까지 포함을 해서 이행을 해야 된다. 반드시 이 부분을 조금 이 부분을 조금 많이 혼동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지고 그리고 이게 본점과 지점은 사실상 우리가 운영을 할 때는 우리가 공익법인에서 각각 개념을 이제 할 때는 본점하고 지점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냥 우리 실질 사업자 등록증 상에 그때는 본점 지점이 아니다. 각각의 등록이 돼 있지만 본점 지점이 아니다 하면은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드시 지금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업자 등록장 상에도 이 본점의 지점으로 등록이 돼야지만이 되니까 이 부분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설립 시에 기본 재산을 정기예금에 예치해 놓은 경우에는 이 정기예금에 예치를 한 경우에도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걸로 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때 정기예금에 이자를 해놓고 이자가 발생이 되니까 이때 출연재산에서 발생되는 소득의 운용소득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운용소득은 꼭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이자소득은 반드시 80% 이상 공익 목적에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유의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나 건물을 출연을 받은 경우에도 3년 이내에 꼭 사용 계획을 세워가지고 혹시나 3년 내 미사용을 해서 정리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운영소득 관련해서 80% 이상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80%까지만 공익 목적에 사용하고 나머지 20%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머지 20%도 공익 목적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익 목적 외로 사용하게 된다면 해당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가 되니까 유의를 해주시면 되고 다음은 잠깐만요. 이제
외부 전문가, 이제 세무 확인인데, 이때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을 외부 전문가라 하고, 이때 공인 이 확인서를 받고 해당 사면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릴 때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을 받았다고 해서 외부 회계 감사도 있는데 그 두 개는 혼동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그 각각 적용 대상이 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에 해당이 되면은 모두 다 해당 이행을 해야 된다. 그걸 꼭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전용 계좌를 신고를 했는데 그 변경할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연자에게 사용 수익 뭐 무상이나 저가로 이제 사용 수익이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제공하는 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소규모 공익법인도 모두 공시를 하셔야 된다. 만약에 안 하게 되면 23, 4년도부터는 과산세가 부과된다. 이 말씀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제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가지신 후에 1시부터 저희 그 기부금 관련해서 이제 저희 담당 다른 조사관님께서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그 공익법인 업무를 하시면서 이제 궁금하신 이제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고 그래서 이 전화는 저희 혹시 그 전화는 홈페이지 홈페이지나 지방청 그리고 각각에 들어가 보시면 전화번호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답변 못 드린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다 해서 아까 공익법인 안내포털이나 국세공무원교육원 그 납세자 세포교실에 다 등록을 하고 등록이 다 된 후에 문자 메시지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최대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했지만 그래도 와닿지가 않으셨던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를 부탁 좀 드리고 앞으로 하면서 하나씩 더 이제 전화를 주시면은 하나씩 더 세세하게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한번 일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오늘 이렇게 감사드리고 또 혹시라도 다음에 또 한번 뵐 기회가 있으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식사하시고 1시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